아빠가 뭔데 가지 말라는 거야? 이건 내 인생이라고. LA 최악의 범죄 지역에서 20년간 근무한 베테랑 경찰관이 자신의 딸이 한국에 간다고 하자 그는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북한과 시전 중인 위험한 나라라는 편견, 그리고 매일 마주하던 끔찍한 범죄의 현장이 기억돼. 하지만 그가 딸의 거센 반발에 결국 한국행을 허락한 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새벽 3시 서울 거리에서 발견한 놀라운 광경과 그가 감자탕집에서 흘린 눈물의 진짜 의미,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제 이름은 마이클 윌슨입니다. LA 경찰국에서 20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했죠. 특히 LA 범죄율 1위 지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총기 사건 현장에 출동하고 마약 거래와 갱단 싸움을 진압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평생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며 동료들의 위기 상황을 지켜보는 일이 잦다 보니 심각한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사의 권고로 휴직을 결정했고 그 시점에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17살 딸 소피아가 한국 고등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한 것입니다. 소피아가 한국이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북한과 시전 중인 위험한 나라로만 인식되었거든요. 게다가 외국어도 통하지 않는 먼 아시아 국가에서 제 딸이 안전할 거라는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빠, 지금 K-팝과 한국 문화는 세계적인 트렌드야.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볼 수 있겠어? 제발 허락해줘요, 아빠. 소피아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제 직업적 본능은 끊임없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동료 경찰관들도 한복흰을 말렸어요. 마이클, 자네 미쳤나?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북한과 맞닿은 나라라고. 게다가 외국인 대상 범죄도 많다고 들었어. 자네 딸을 그런데 보낸다고? 하지만 심리 상담사는 다른 조언을 했습니다. 윌슨 씨, 이번 여행이 당신과 소피아 모두에게 치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당신의 불안 장애를 직면하고 극복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소피아의 간절함과 상담사의 권유에 마음이 흔들려 한국행을 결정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치안이 좋지 않아서 소피아가 밤에 외출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었거든요. 특히 나에서는 밤거리에 혼자 나가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작년에만 해도 제가 근무하던 지역에서 10대 여성 5명이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미국보다 더 위험할지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서 소피아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소피아의 성화에 못 이겨 한국행을 허락해준 나 자신도 자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자문자답하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 주변을 경계하는 시선으로 살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 간판의 글자, 심지어 공기의 냄새까지도요. 그런데 첫 번째 놀라움은 공항 자체였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직원들, 그리고 절도 있게 진행되는 입국 절차까지. 아빠, 제발 그만해요. 아빠 지금 마치 범죄 현장에 온 것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안전한 나라고요. 소피아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간의 경찰 생활에서 형성된 직업됨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항상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었으니까요. 공항에서 나오자 저희를 맞이한 것은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와 질서 있게 줄 서 있는 택시들이었습니다. 우선 이 점은 마음에 들었어요. 택시에 탑승하자 운전사는 유창한 영어로 저희를 반갑게 맞이했죠. 타령합니다. 서울은 매우 안전한 도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세계 범죄율 통계에서 항상 최하위권에 랭크되는 나라랍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모든 택시기사가 이렇게 관광객에게 친절한 말만 할까 의심했습니다. 나에서는 택시 강도 사건도 종종 있었으니까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며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 풍경에 소피아는 연신 감탄했어요. 빌딩마다 설치된 화려한 전광판, 깔끔한 거리, 첨단 기술이 느껴지는 도시 인프라까지.
반면 저는 창문 밖을 주시하며 위험 요소를 찾고 있었죠. 이런 저를 본 소피아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이렇게 계속하면 한국에서의 1년이 지옥이 될 거예요. 제발 경찰 모드 좀 꺼주래요?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요. K드라마에서도 항상 여자들이 밤에 혼자 다니잖아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불안감이 소피아의 경험을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죠.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원룸 형태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짐을 풀면서 소피아는 흥분된 목소리로 내일 학교에 갈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웃는 얼굴로 응답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온갖 걱정이 가득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만약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을까?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소피아는 이미 시차 적응을 핑계로 일찍 잠들었고 저만 홀로 끼어 있었죠. 오랜만에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평생 위험과 맞서 싸워온 저였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했어요.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었을까? 소피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제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도피였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낯선 나라에서의 경험이 저와 소피아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좋든 나쁘든 앞으로의 1년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이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진짜 한국 생활이 시작됩니다. 과연 제 불안은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단순한 기호에 불과할까요? 어깨에 내려앉은 무거운 압박감을 느끼며 저는 소피아의 방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겨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 밤 11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이미 깊은 잠에 들어 있었죠. 답답한 마음에 혼자 산책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지만 호텔 직원이 이 주변은 매우 안전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호텔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첫 번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아무런 경계심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죠. 라의 위험 지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제 경찰 경력 20년 동안 여성들에게 밤에 혼자 다니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했는데 말이죠. 길을 걷다 보니 술에 취한 사람이 벤치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국이었다면 이미 소지품이 도난당했을 텐데 놀랍게도 지갑이 그대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직업병 때문인지 그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다가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와 물었죠. 무슨 일이세요? 저는 영어로 사만을 설명했고 그제서야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외국인이시군요. 여기서는 취객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보통은 경찰이 순찰하면서 챙겨줍니다. 경찰을 부를 필요도 없이 취객의 안전과 소지품이 보호받는 나라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문 세계범죄 통계에서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는 미국과 달리 이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24시간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점원에게 영어로 질문했죠. 밤에 이렇게 돌아다녀도 위험하지 않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에요. 안전해요. OECD 국가 중 여성 치안 만족도 1위 국가랍니다. 그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저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걷다가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새벽 2시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진 24시간 감자탕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시간에 문을 연 식당이 있다면 위험하기 짝이 없을 텐데 호기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어요. 놀랍게도 내부는 직장인들과 학생들로 북적였고 모두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뜨거운 감자탕의 맛에 감탄하며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입이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옆 테이블의 한 남성이 제 말을 듣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나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랍니다. 그는 자신을 이준영이라고 소개했고 전직 외교관이자 현재는 영어 교사라고 했어요. 이준영 선생님과의 대화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한국의 낮은 범죄율과 높은 안전 지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CCTV가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무기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살인 발생률이 0.6명으로 미국의 5.3명에 비하면 약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준영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 마음속 경계심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전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달랐죠. 감자탕을 다 먹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젊은 여성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아무런 경계심 없이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죠.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오늘 밤 경험한 충격적인 광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특별한 용기나 조심성을 필요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피아가 이런 환경에서 자유롭게 생활한다면 어떨까? 처음으로 딸에 대한 걱정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소피아는 첫 등교를 위해 분주히 준비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의 첫날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고 있었죠. 소피아가 학교에 간 후 저는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낮에 서울은 밤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질서 있게 신호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경찰관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경찰이 시민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모습이었어요. 나에서는 경찰과 시민 사이에 항상 긴장감이 존재했는데 이곳에서는 마치 이웃사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경찰관이 다가와 제게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관광객이신가 보네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참고로 서울은 5년 연속 세계 안전도시 순위 탑 3에 산정된 곳입니다.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점점 더 이 도시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지만 처음 느꼈던 감한 불안감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가진 선입견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한국 생활이 2주일째 접어들면서 소피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죠. 반면에 저는 여전히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특히 소피아가 새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 귀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밤 10시가 넘었어. 지금 어디야? 매일 밤 자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죠. 소피아의 대답은 항상 비슷했어요. 아빠, 여기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야. 밤에 친구들과 놀아도 문제 없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니까요. 처음에는 이런 대화가 짧게 끝났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피아의 반발심은 커져갔습니다. 다른 친구들 부모님은 다 밤에 나가는 걸 허락해주는데 아빠만 이렇게 과잉보호해요. 정말 짜증나요. 한국에서는 여학생들도 밤 10시까지 학원 다니는 나라라고요. 어느 날 저녁, 소피아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갔어요. 끝나면 연락할게요. 시계를 보니 이미 저녁 9시였습니다. 소피아의 자유를 존중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마음에 몇 시에 끝날 것 같니? 라고 물었죠. 소피아의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11시쯤이요. 걱정 마세요. 여기는 한국이니까요. 저는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 TV를 켰지만 소피아가 너무 걱정이 되어 TV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결국 소피아를 데리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그녀가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죠. 노래방 주소를 받아 택시를 타고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아 걷던 중 어두운 골목길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두 명의 남성이 술에 취한 듯한 젊은 여성을 부축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직업병이 발동했죠. 나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지나 그들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한 남성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여기 안심기가 서비스입니다. 김지영 씨 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분 나오셔서 인계받으시겠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라 안전 서비스였던 거죠. 곧 아파트에서 한 중년 여성이 나와 그 젊은 여성을 맞이했고 두 남성은 공손하게 인사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들을 따라가 통역기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지금 본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안심기가 서비스라고 합니다. 밤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집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죠. 경찰서나 구청에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여성안전도시 모범 사례로 선정한 서비스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였어요. 더 궁금해진 저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실제로 많이 이용되나요? 네, 특히 늦은 밤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안전한 국가지만 그래도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배려라고 볼 수 있죠. 여성 전용 택시도 있고 밤길에서 위험을 느끼면 누를 수 있는 안심벨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죠.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원래 목적지인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범죄율이 낮은 것을 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나라였습니다. 노래방에 도착해 소피아를 만났을 때 그녀는 놀라워했습니다. 아빠, 왜 왔어요? 제가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지만 저는 방금 목격한 안심기가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더구나.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특히 LA 같은 도시에서는 말이지. 소피아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문제 없다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데리러 오지 마세요.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아빠가 오면 분위기가 어색해지잖아요. 제가 11시까지 들어가기로 한 거 벌써 잊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피아와 함께 한국의 치안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피아의 한국 친구들도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성들이 늦은 시간에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라고 했죠. 집에 도착한 후에도 그날의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에서 20년 동안 경찰로 일하면서 본 수많은 범죄 현장들과 비교되었어요. 미국에서는 늦은 밤에 혼자 다니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에 혼자 다니지 말라는 소원만 반복할 뿐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밤 생활을 즐기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사회 시스템이 받쳐주고 있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소피아가 성장한다면 어떨까요?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세상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처음으로 소피아가 한국에서 보내는 1년이 긍정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성 안심기가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여성 안심 택시, 안심 지킴이 집,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 등 놀라웠던 것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의 일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런 서비스들 덕분에 여성 대상 범죄다 30% 이상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소피아가 학교에 간 사이 저는 동매를 산책하며 실제로 이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았어요. 골목마다 설치된 CCTV, 스마트 가로등, 24시간 편의점, 늘 순찰하는 경찰 차량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내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까지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즉시 모든 카드를 분실 신고하고 지갑은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아빠, 한국은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을 확률이 높아요. 한국의 분실물 반환율은 세계 1위라고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소피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소피아, 버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해야 할까? 소피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버스 번호 기억나요? 그럼 경찰서에 신고해보세요. 아니면 버스 회사에 직접 연락할 수도 있어요. 소피아의 조언대로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영어를 할 수 있는 경찰관이 있었고 저는 상황을 설명했죠. 그는 김도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버스 번호와 탑승 시간을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생활이 6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밤에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소피아보다 더 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며 서울의 밤문화를 즐기게 되었죠. 김도현 경찰관과는 단순한 친구를 넘어 가족과 같은 사이가 되었고 매주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의 골목마다, 산책로마다 저에게는 이제 소중한 추억이 담긴 장소가 되었어요. 특히 한강변을 달리며 느끼는 자유로움은 라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감정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조깅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한강공원을 보며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실감했죠. 소피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아이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청소년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K-팝 댄스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하며 한국어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웠습니다. 한때는 밤에 외출하는 것조차 불안해했던 아이가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서울 곳곳을 탐험하는 모험가가 되었죠. 소피아, 우리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뭐가 가장 그리울 것 같아? 소피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많아요. 24시간 문 여는 식당들이랑 안전하게 밤길 걷는 거, 그리고 지하철 타고 혼자 여행하는 거요. 하지만 무엇보다 친구들이 가장 그리울 것 같아요. 특히 사연이요. 한국에서는 진짜 친구를 사귈 수 있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아. 특히 김도현 경찰관과의 우정이 정말 소중해. 그리고 새벽에 감자탕 먹으러 가는 것도 그리울 거야.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희에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 LA 경찰국에 한국의 안전 시스템을 연구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한국의 범죄 예방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나의 안전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소피아는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 난 한국과 계속 연결되고 싶어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미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에서 좋은 점들을 배워서 나중에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주말, 우리는 김도현 경찰관의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소풍을 했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 아래 강변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어요. 김도현 경찰관은 말했습니다. 마이클 씨,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항상 경계하고 불안해하셨죠.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마치 한국 사람처럼 편안해 보이십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특히 소피아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해요. 한국의 안전한 환경이 소피아에게 자유와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소피아는 서연과 함께 자전거를 타며 강변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딸을 과보호하며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피아가 세상을 경험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고 지켜보는 법을 배웠어요. 안전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경험인지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밤,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라 도시 전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불빛으로 가득한 서울의 야경은 말 그대로 환상적이었어요. 아빠, 저기 봐요.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안전한 가정과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꼭 다시 와요. 약속해 주세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꼭 다시 올 거야. 이곳은 이제 우리의 두 번째 고향이니까.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도현 경찰관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이클 씨,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마세요. 안전은 단순히 범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한국의 안전은 법과 시스템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한국은 나에게 안전이 단순히 위험의 부재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질서의 결과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나로 돌아가면 이 교훈을 동료 경찰관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서울을 마지막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낯설고 두려웠던 이 도시가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로 돌아가면 많은 것이 그리울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미국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소피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소피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그리고 그때까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을 거야.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복 생활은 막을 내렸지만 그곳에서의 경험과 배움은 우리 인생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안전과 신뢰,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소중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이클과 소피아의 한국 체험기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세계 범죄율 최하위, 여성 안전 지수 최상위의 대한민국. 그 놀라운 치안 수준은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경이로운 경험이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안전한 일상이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현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한국의 안전함에 감동하는 외국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